2010년 3월 26일 저녁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은 차가운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정된 해역을 따라 촉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은 매서웠지만 승조원들의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함교 내부에서는 조용히 계기판의 불빛만이 명멸하며 야간 항해를 안내했습니다. 최원일 함장은 함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부대의 안녕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침실의 승조원들은 고된 훈련을 마치고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해의 파고는 약 2.5m로 평소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소나병은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바다의 소리에 집중하며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식당에서는 야식을 준비하는 조리병들의 분주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천안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초계함으로서 굳건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가며 함정 내부의 소음은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함교의 당직 사관들은 전방의 어선 동태를 살피며 항로를 유지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대원들은 서로의 존재를 믿으며 임무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밑 깊은 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협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나 기계에 알 수 없는 노이즈가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계는 밤 9시 22분을 가리키며 역사의 비극적인 순간을 예고했습니다. 웅장한 폭음과 함께 거대한 충격이 천안함의 선체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선체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다시 수면으로 떨어졌습니다. 함정 내부의 모든 전등이 일제히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함장실에서 서류를 보던 최원일 함장은 충격으로 인해 벽면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사방에서 철판이 비틀리는 끔찍한 금속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들어 있던 승조원들은 침대 밖으로 튕겨나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안함의 허리 부분이 순식간에 두 동강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은 거대한 구멍을 통해 선실 내부로 무섭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함교에 있던 대원들은 계기판이 멈춘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원일 함장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문을 열려 했으나 문은 뒤틀려 열리지 않았습니다. 함정의 후미 부분은 급격히 기울어지며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승조원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함장은 기지를 발휘하여 함장실 옆의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그의 눈앞에는 믿기 힘든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대했던 함선의 뒷부분이 이미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매연이 뒤섞인 공기가 생존자들의 숨을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 함교 위로 올라와라 라는 함장의 외침이 아수라장을 가로질렀습니다. 구조 요청을 위한 통신 장비마저 모두 마비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생존자들은 구명조끼를 찾아 입으며 필사적으로 상부 갑판으로 향했습니다. 백령도 초소의 병사들은 바다 멀리서 솟구치는 거대한 물기둥을 목격했습니다. 해군 본부에는 긴급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은 이제 함교 바로 밑까지 차올라 생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최원일 함장은 단 한 명의 부하라도 더 살리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바닷속으로 사라진 동료들의 소식은 알 길 없이 시간만이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인근에 있던 고속정들이 구조를 위해 전력 질주하며 어둠을 뚫고 다가왔습니다. 함정의 각도는 더욱 가팔라졌고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 함장은 선체 어딘가에 갇혀있을 대원들을 생각하며 절규에 가까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구조대의 엔진 소리가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하지만 천안함의 반쪽은 이미 차가운 심해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이제 남은 이들의 생사는 오직 함장의 결단과 신속한 구조에 달려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함선 위에서 최원일 함장은 마지막 한 명까지 살리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함선의 기울기가 한계치에 도달하며 모든 것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바다 위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비명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최 함장은 구조대가 도착하기 직전에 이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선체 내부에서 거대한 공기방울이 터져나오며 함선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과연 최원일 함장은 이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부하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굉음과 함께 함교의 모든 전등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최원일 함장은 강한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코끝에는 매캐한 타는 냄새와 차가운 바닷물에 짠 기운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함장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함교 창밖을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함선의 뒷부분이 이미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통신망을 확인했으나 모든 장비는 무겁게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함장은 목이 터져라 부하들의 이름을 부르며 생존자 확인을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신음소리가 발밑에서 들려왔습니다. 함장은 직접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부상당한 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걷어내자 공포에 질린 어린 승조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함장은 두려워하지 말라며 부하의 어깨를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선체는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기울며 기괴한 쇠 소리를 내뿜었습니다. 그는 생존자들에게 갑판 위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수십 명의 장병들이 미끄러운 바닥을 기어오르며 필사적으로 탈출했습니다. 한 승조원이 구명조끼를 챙기지 못한 채 떨고 있는 것을 함장이 발견했습니다. 함장은 주저없이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 부하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선실 안쪽에서는 여전히 갇힌 전우를 부르는 처절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최 함장은 다시 어두운 선체 내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물은 이미 계단 끝까지 차올라 내부 진입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 속으로 손을 뻗어 잠긴 문고리를 돌려보려 했었습니다. 수압 때문에 꿈쩍도 하지 않는 문 앞에서 함장은 절규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부사관들이 함장을 도와 함께 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자 에어포켓에 머물고 있던 3명의 승조원이 튀어나왔습니다. 함장은 그들을 한 명씩 부축하며 탈출 경로로 유도했습니다. 그 순간 선체가 또 한 번 크게 요동치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파이프가 함장의 팔을 강타했습니다.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외부에서는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들이 구조를 위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미 부분이 이미 완전히 침몰했다는 소식이 함장에게 전해졌습니다. 한미에 있던 매흔 6개 진흥국 탄미에 있던 사실은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남은 승조원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구조용 밧줄이 던져지고 승조원들이 차례로 바다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최 함장은 모든 부하가 탈출할 때까지 배의 가장 높은 곳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발등을 덮쳤을 때 그는 비로소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이 함장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뻗어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한 명까지 무사히 구조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침몰하는 군함의 진동이 발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함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구조정에 몸을 실으며 침몰하는 천안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다로 사라지는 함선의 모습은 그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과연 바다 깊은 곳에 남겨진 전우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차가운 서해 바다 위로 거대한 크레인이 멈춰섰던 그날의 정적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수면 위로 처참하게 찢겨진 선체가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최원일 함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인양되는 자신의 배를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곧이어 민관군 합동조사단이 결성되어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체의 절단면을 정밀하게 조사하며 외부 충격의 흔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바닥을 훑던 쌍끌이 어선들이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인 어뢰의 잔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 잔해 속에는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문구인 한 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합동조사단은 이것이 북한 어뢰에 의한 비접촉 폭발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끊임없는 음모론과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최원일 함장은 전우를 잃은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보다 살아남지 못한 부하들에 대한 미안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46명의 용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대전 현충원에 그들을 모셨습니다. 비극적인 사건 이후 대한민국 해군은 영의 수호 의지를 다지며 전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천안함의 희생은 우리에게 국가 안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최원일 함장의 리더십은
위기 상황에서의 헌신적인 지휘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년 추모식을 찾아 먼저 떠난 전우들의 비석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훔칩니다. 천안함 46 용사의 이름은 이제 차가운 금속이 아닌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바다는 다시 평온을 찾았지만 그날의 진실과 교훈은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원일 함장은 이제 예비역으로서 후배들에게 그날의 기억과 참된 군인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26일은 비극의 날이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해군이 더욱 단단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들은 용사들의 명예가 지켜지는 것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끝까지 배를 지키고 부하들을 살리려 했던 그의 리더십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이제 천안함은 단순한 군함 이상의 의미로 대한민국 안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용사들이 꿈꾸었던 평화로운 바다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지만 천안함의 교훈을 새긴 우리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합니다. 우리는 한주호 준이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전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를 올리는 최원일 함장의 모습에서 진정한 전우애를 느낍니다. 진실은 때로 가려지기도 하지만 정의의 빛은 결국 어둠을 뚫고 나옵니다. 천안함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이자 동시에 꺾이지 않는 국방의 의지입니다. 그날 밤 바다로 쓰러져간 젊은 넋들이 부디 하늘에서는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최원일 함장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는 명예 회복을 위해 오늘도 묵묵히 길을 걷습니다. 천안함의 영웅들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용기는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천안함을 비극으로 기록할지 모르나 국민들은 그들을 수호신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우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최원일 함장의 삶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시입니다. 진실의 목소리는 비난의 소음보다 크고 정의의 무게는 그 어떤 거짓보다 무겁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PCC-772 천안함 그리고 46인의 용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바다는 평화롭고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이제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천안함은 영원한 승전의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